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다소 황당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관심사안이 아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관심사안이 아니냐? 지금부터 제가 언급할 그 인물들이 여러분들의 관심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관심 대상이 될 수가 없느냐? 일단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궁금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 미래가 밝거나 그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지지하시는 대한민국의 보수 또는 우파 진영을 위해서 뭔가를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이름을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나경원, 박형준, 김기현, 권형세.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5명이었습니다. 이 5명,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 5명 중에서 저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미래가 기대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 대한민국의 보수 또는 우파 진영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이 아니라도 과거에는 그렇게 판단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도 혹시 이 사람은 그러면 나중에는 차기 후보, 차기 대권 주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또 계십니까? 제가 단언컨대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에서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이 오늘 모여서 아침밥을 먹었답니다. 서울 시내 모처에서 아침밥을 먹었는데 아니 안 그래도 관심도 없는 사람들인데 걔네들이 모여가지고 아침밥 먹은 게 무슨 뉴스냐? 라고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침밥을 먹고 나서 공동 입장문을 내놨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비판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커뮤니티에 올린 것처럼 지금 제가 이 환절기에 감기가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어디 안 아프게 생겼지 않습니까? 실제로 몸이 아픈 건 아닙니다만 이 기침이 너무 심하게 나와가지고 어저께는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솔직히 목이 많이 잠겼고 지금 이 영상도 지금 몇 번째 시도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계속 기침이 나와서 껐다 켰다를 반복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제가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이 내용이 황당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속된 말로 좀 씹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게 됐습니다. 근데 일단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여당 중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당 중진. 여당 중진이란 게 뭡니까? 이 국내힘에서 이 정치적 경륜이 월등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진. 정말 그 다선 의원 또는 그런 그에 버금가는 어떤 정치적 경륜이 있는 사람들을 여당 중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당 중진이라는 거는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정치를 보는 그런 안목 그 다음에 정치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내놓은 공동 입장으로는, 과연 이 사람들은 여당 중진이라고 자처할 자격 자체가 있는 사람들인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가? 대체 뭔 자기 실력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정치를 해온 것인가? 이런 어떤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국회의원 한 번 했습니다. 물론, 강남에서 한 번 했기 때문에 참 쉽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뒤로 서울시장 4번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전무후무할 기록입니다. 사실은 정말 이거는 오세훈 이후에 4선 서울시장이 과연 나올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경원 5선 그 다음에 김기현 권영세 다 4선 5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내놓은 공동 입장을 보면 그런 어떤 정치적 경륜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이 민심을 파악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정확한 민심을 파악하고 그걸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것도 정치인의 의무입니다. 그런 정치인의 의무를 고려했을 때 이 사람들은 최소한의 정치인으로서의 의무도 제대로 실천할 수 없는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실력을 가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입니다. 왜냐?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민심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공동 입장문을 지금 이렇게 내놓을 수는 없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또 어떤 의문이 들었냐?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려고 정치를 한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정치적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급박하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박형준 같은 경우는 부산시장이지 않습니까? 부산시장이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 서울시에 올라왔는지 뭔진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자기의 근무지인 부산시를 벗어나서 서울시에 왔다는 거는 뭔가 그만한 사유가 있었던 거고, 오세훈이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나경원, 김기현, 권영세하고 이렇게 아침밥을 먹은 거는 그만큼 급박한, 그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 내놓은 그 결과물이라는 게 정말로 시원찮고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다, 정말로 황당하다, 이런 얘기가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서울신문에서 오전에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서울시내 모처에서 조찬 회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한 참석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부 여당 차원의 역할들과 대화관계 등에 대해 우려가 높다며 타개책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려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타개책을 모색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타개책을 모색. 과연 이자들은 타개책을 모색했느냐? 타개책도 모색하지 못할 거면서 뭐 하려고 만났느냐? 그 아침밥 비용은 누가 냈느냐? 박형준은 뭐 하려고 부산에서 올라왔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참석자도 전국이 좋지 않으니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모였다. 현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공동 명의로 발표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동 입장문을 내놨는데, 이 공동 입장문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 오세훈, 나경원, 왜냐하면 여러분들 김기현, 권영세, 박형준,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그나마도 이 전부가 다 관심 대상이 아니지만 김기현, 권영세, 박형준은 더 관심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이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진 오세훈, 나경원만 봐도 이 사람들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노림수, 계산 이런 것들이 너무 뻔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어떤 근시안적인 안목 이런 것들이 너무 명확하게 거기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한편으로는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대체 뭐냐, 뭔데 계속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느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성명이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또 성명이라고 내놨는데, 정치란 무엇인가,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이 제목부터가 여러분들 이게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공동 성명의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치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벌써부터가 재미가 없고 벌써부터가 귀에 안 들어올 것 같고 벌써부터가 관심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관심 대상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정치란 무엇인가, 우리 국민들한테 또는 그 누구한테 이 공동 성명 이걸 갖다가 듣는 보는 사람들한테 정치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들, 과연 이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과연 이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논할 자격 자체가, 그런 실력 자체를 우리 국민들한테서 평가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냐? 이런 의문부터 드는데, 어쨌든 이자들은 갑자기 정치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황당해진다 그 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당을 오래 지켜온 중진들이 모여 전국을 진단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오래 지키면 중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중진이라는 게 괜히 중진이 아닙니다. 물론 선수가 쌓이면 중진으로 취급을 받고 대접을 받겠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중진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정말 이 정치적인 경륜 이런 것들을 쌓아오면서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해안을 제시할 수가 있고, 또는 이 위기 상황에서는 정말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또 이런 거대 세력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중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 초선들은 이제 막 들어와서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눈치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중진 정도 된다고 한다면 자기의 정치적 기반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경험도 있고 자기의 그 다음에 뭐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어떤 정치적인 철학, 정치관이라고 해야 될까? 신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당을 오래 지켰다고 중진이라는 겁니다.
뭐 그건 말은 맞습니다. 나경원이든 김기현이든 권영세든 박형준은 당을 오래 안 지켰는데, 그리고 어세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승민이하고 같이 바른정당 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근데 뭐 자기들이 당을 오래 지켰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위한 공동번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갑자기 뭐 자기들이 정치학 교수가 된 것도 아니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쭉 밑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선 국정을 담당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국리민복을 책임진 세력 내에서 대통령과 당대표의 내분만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참으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렇게 되지만, 대통령과 당대표의 지금 현재 내분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의 독주, 그것도 아주 일방적인 독주, 거기에 어떻게 보면 볼모, 인질식으로 같이 꽁꽁 묶여가지고 그 독주에 같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집권 여당 국민의힘,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물 좀 더 마시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안에서 이 대통령실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게 그게 여러분들 내분입니까? 7.23 전당대회 결과, 그리고 7.23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그런 독주를 갖다가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견제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이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게 그때 당시에 전당대회 당원과 그 다음에 민심의 요구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한동훈 대표라는 사람이 당대표로 선출된 배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 다른 여론조사를 봐도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한 문제, 대통령실의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최소한으로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저 야당이 무너질 때, 저 이재명이가 무너질 때 우리가 그 지지율의 반사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소한의 자구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자구 노력 중에 하나, 정말 쉬운 거, 뭐 어떤 제도 개선할 필요도 없이 정말 단 한 사람, 단 두 사람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뭐였습니까? 김건희 문제, 그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갖다가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대통령 국정 운영 부정평가 이유 중에 이 김건희 문제가 1등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가장 쉽다. 그리고 또 그걸 하는 게 지지율을 하락하는 걸 막고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재현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그걸 갖다가 고언하는 게 어떻게 그게 내분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마치 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가 싸우는 것처럼, 마치 무슨 권력 투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런 어휘력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사람들의 이 상황 판단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보면 참 한심하다.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 이로 인해 당대표의 방탄을 목적으로 사법부를 겁박하고 탄핵으로 권력을 찬탈하는 운동권 정치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맞는 말인데, 뭐가 맞는 말이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방탄당으로 전락했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여기서 운동권 정치가 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이건 뭐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연결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운동권 정치가 여기서 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야당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결과를 빚고 있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야당이 정권 정치에 몰두해 특검에 전념한다 해서 여당마저 흔들리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하겠습니까? 여당 의원들이 그 야당의 그런 반헌법적인 그런 법률에 동조한다면 나로서는 뭐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당이 그런 야당의 특검법에 대해서 이렇게 동조한 듯한, 흔들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할 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거 안 된다, 설득하겠다, 부결되도록 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김건희 특검법 차라리 통과돼 버렸으면 좋겠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돼서 윤석열 무너지고 김건희 어떻게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했을 때 좀 실망스럽네 이렇게 또 얘기하셨던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럴 수가 없는 게 이런 반헌법적 그 다음에 위헌적 위법적 요소가 너무나도 가득한 그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통과시켜주는 순간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治시스템이 붕괴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법치를 강조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이 당내 의원들을 갖다가 설득하겠다라고 했던 이유도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비록 그때 당시에 이탈표가 좀 나왔다고 지금 추정되지만 어쨌든 지금 이 당, 정 이렇게 양비론적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을 비판했으면 이쪽은 누구였습니까? 당 대표의 내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한동훈 대표를 타겟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한동훈 대표는 야당의 그런 프레임에 말려든 적도 없고 한동훈 대표는 여러분들 이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이런 데에 대해서 찬성한 듯한 동조한 듯한 그런 입장을 내비친 적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무슨 여당이 흔들리네 명백한 직무유기네 이런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자기들도 여당의 중진이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지금 현재 여당의 소속의 국회의원이면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냐 있지도 않은 사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 당대표가 당내 의원들을 그렇게 설득하고 있을 때 나경원, 김기현, 권영세 이런 사람들은 대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야당의 공세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이 민심 이반 이걸 갖다가 민심 이탈 가속화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해법을 제시했는지 김건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소리만 공동 성명이랑 해놓고 정치란 무엇인가 해놓고 늘어놓고 앉아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4선 5선씩을 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정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 중진이여 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됩니다. 보수 정당답게 여당답게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는 분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자 해지의 자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 한 문장에서 오세훈, 나경원 이런 사람들의 그 정치적 한계, 이 사람 정치인으로서의 한계가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애매모호합니다. 추상적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이 대체 뭡니까? 아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은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혀 김건희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론 용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의 참모들이 우리와 같은 시각과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김건희 문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없고 김건희 문제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질 일도 없었고 그 윤석열 지지율 하락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도 하락할 일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의 참모들은 우리와 그 시각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딴 걸로 알아듣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용산의 실체를 잘 모르고 애매모호하게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도 애매모호하지만 해결하는 거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런저런 요구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민심이 일부라도 받아들여졌습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식으로 김건희 문제를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정조준하고 김건희 문제를 계속 언급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 앞서서 그걸 언론에다가 공개도 했습니다. 3대 요구안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김건희 활동 중단, 그 다음에 김건희 라인 쇄신,
그리고 또 김건희 의혹 규명 협조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이 현재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 중에서 가장 급선무가 무엇이냐? 김건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김건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도 최소한의 것이지만 이것도 정말 뭐랄까 사후 약방문이고 그렇지만은 상징적으로 일단 이것부터 해야 된다 해서 3대 요구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나 여당 중진이요, 나 과거의 여당 소장 개혁파요, 나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나도 우려돼서 우리가 아침밥을 먹으면서 이 나란 일을 걱정하다가 이렇게 공동 성명을 냈어, 타겟책을 모색하려고 나 부산시에서 올라왔어 라고 했으면서 내놨다는 게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읍소 애걸복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치를 한 못해도 20년 이상 해왔다는 사람들이 내놓는 공동 성명입니까? 최소한의 해결책도 아니 그 해결책이 과연 타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것도 내놓지 못하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이 뭔지도 제대로 얘기도 못하는 자들이 나 여당 중진이요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그러놓고서 무슨 지금 현재 국내임 그 한동훈 체제에 대해서는 무슨 야당의 운동권 정치 프레임에 말려들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무능력하다는 평가를 듣는, 그리고 또 이렇게 뭐랄까 애매모호한 입장을 계속 취한다는 그런 또 평가를 듣는, 그리고 또 이렇게 결정적일 때 항상 중간자적 입장, 이 중간자적이라는 게 항상 나쁜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겠지만 항상 이럴 때 여기저기 눈치를 보다가 누가 자기의 정치적 이익에 조금 더 부합하는 그런 거를 하느냐라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여당의 중진 또는 차기 주자 이런 식으로 인정하고 평가하고 그 사람들한테 기대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표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 아니 홍준표 시장이든 오세훈 시장이든 나경원 의원이든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미래를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발 자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한동훈이 나의 걸림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한동훈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동훈을 흔들기 위해서 정말 최대한 있는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요행을 바라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뒤에 숨어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 뒤에 이렇게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예를 들어서 난 한동훈의 길에 반대한다. 정말 한동훈 저 야당 프레임에 넘어가는 것이다. 라면 충돌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거를 무서워하지 말고 그걸 논쟁을 통해서 논박을 통해서 자기가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부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못하고 아침밥 먹으면서 해결책을 해결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정치적 리더십에 부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목이 잠기지만 기침이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최소한 저와는 다른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최소한 여당 중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4선 서울시장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5선 국회의원이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한동훈 대표보다도 어떻게 보면 정말로 구체적인 국정 이 운영의 문제점을 열거했어야 되고 그 해결책도 제시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실력을 또 확인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의 정치적 한계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그리고 현재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도 우리가 이 공동성명 얼마 안 되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들의 한계고 이게 바로 이들의 실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한테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냥 현재 자기가 하는 일에나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지심님과 김화선님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어저께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더니 또 많은 분들께서 그리고 그 커뮤니티 글 말고도 다른 분들께서 이제 감기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또 염려해 주신 덕분에 오늘은 많이 상태가 괜찮아졌습니다. 아까 제가 기침이 나올 것 같아서 물을 몇 번 마시긴 했지만 어쨌든 많이 좋아졌고 아마 내일쯤 되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내일쯤 되면 여러분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제 채널 구독 권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